사무소의 발표로는 섬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90% 감소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내린 눈이나 비가 도로에 얼어붙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2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원석현이었습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오리온 자리, 토끼 자리, 황소 자리, 쌍둥이 자리, 마차부 자리, 개 자리. 이 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겨울철 별자리 이름이죠. 도시에서는 이 조명 불빛 때문에 별 보기가 쉽지 않지만 원래 이 겨울철 밤하늘은 별자리를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많이 춥고 이 밤이 길고 낮이 짧은 이 겨울이 다소 무겁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점을 찾다 보면은 겨울이기 때문에 혹은 겨울이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야심성유희,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이런 말이 자꾸만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퀴즈 이 밤의 길이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는 20일 일요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날이에요. 이날에는 팥의 붉은색이 양기를 뜻하기 때문에 음기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끓여 먹는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날,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24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12월 22일 이 절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겨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지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함께 다양한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잊을만 했는데 이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그 출입통제선 안에 이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날 관군 합동 수색 중에 이제 발견을 했다 그러고요. 남방 한계선 인근이라 그럽니다. 남방 한계선에서 남쪽으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고요. 지금 연천 지역에서만 15번째 발견이 된 거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48번째가 되는 겁니다. 일단 뭐 당국이 표준 행동 지침에 따라서 현장 소독했고 사체 매몰 처리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속에 지금 서울 시내도 지금 멧돼지가 자꾸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저녁에 서대문구 한 시장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서 이제 소동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지난 10일에도 상암동 일대에서 멧돼지 2마리가 발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울도 이 멧돼지가 출현하는 지역이 이제 된 것 같고요. 이런 속에 군은 그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 작업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민간 엽사들의 총기 포획 활동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가 이 기부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 이런 걸 갖다 대면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비로 소액 기부가 되는 단말기를 도내 곳곳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경기도가 제1회 제안 창조 오디션이라는 걸 이제 개최를 했고요. 네. 거기서 접수가 된 도민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도청 민원실에 일단 아름다운 태그 기부 단말기 설치 시연회를 이제 개최를 한 거고요. 이 단말기의 기부 금액을 이제 선택을 하고 카드 한번 갖다 대게 되면 뭐 3,000원, 5,000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그러니까 기부가 자동적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이제 카드 소지자가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거쳐서 이제 지역 저소득층 위한 사업비로 이제 기부가 된다 그러고요. 네.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타 뭐 여러 가지 카드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 기부가 가능하다 그럽니다. 지금 이 단말기 설치를 희망한 곳이 지금 도내 24개 시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그쪽 청사, 그다음에 행복복지센터 이런 쪽에 지금 기부 단말기 한 147대를 이제 연말까지 이제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오늘 밝힌 상태고요. 네. 이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돼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지역 축제 행사를 할 때도 거기 설치를 이렇게 해서 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부의 형태도 참 다양해지네요. 어쨌든 네, 뭐 이거 그렇습니다. 설치하면서 올 연말에 좀 따뜻한 기부 행렬의 좋은 촉진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준공영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간 버스 회사의 운영을 이제 지자체에서 일부 이제 좀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걸 좀 이제 보전을 해주고 그 대신 이제 지자체가 요구하는 노선 좀 업체 입장에서는 꺼리는 노선도 좀 운영을 해주고 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2004년에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했고 지금 전국 7개 대도시에서 시내버스 대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긴 네. 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노선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이번에 파주시가 처음인 거고요. 네. 내년 10월부터 마을버스 업체 10곳에서 운영하는 38개 노선 104대에 대해서 이제 준공영제 실시에 들어가는 그런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뭐 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조정에 따라서 뭐 운수업주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이렇게 되면 뭐 기사님들 당연히 친절해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정차 예방 이런 것도 가능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더 안전운전도 할 것 같고요. 자, 이 명량대첩 승전지인 울돌목에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597년 이제 정유재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13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격파한 그런 곳이죠. 영화 명랑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잘 아시는 이제 그런 장소인데요. 이게 전남 진도군하고 해남군이 공동 추진을 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에 돌입을 한 거고요. 진도군에 그 진도 타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네. 그 해남군의 그 우수영 관광지까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예. 2021년 6월 개통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진도 타워가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웃돌목도 보이고 또 진도대교도 한눈에 보이고 이제 그런 네. 데인데 거기에 출발하는 그런 케이블카가 되는 거고요. 12인승 콘돌라 케이블카 26대를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곤돌라 케이블카요? 예, 노선 길이도 한 920m 정도 되고 울돌목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약간 네.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서 생생하게 휘몰아치는 물살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내년부터 연행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여객 운임과 또 이 도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운임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해양수산부의 이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지침 일부 개정에 따른 거고요. 네. 뭐 얼마 전에도 인천시도 이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제가 이제 전해드린 바가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번엔 이제 신안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구간 8,340원 미만 그 운임대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서민 소유 5톤 미만 화물차 그 운임 관련한 그 구간 여기에 이제 지원을 현행 20%에서 50%로 이제 확대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섬 주민 19,000여 명하고 한 5톤 미만 차량 700여 대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이 뭐 경제적 부담 해소에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정주 여건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이 신안군 쪽에서는 여객선도 준공영제 도입 뭐 이거를 지금 아마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지자체에서 뭐 적자를 보존해주는 그런 정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겠군요.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소식에서 가끔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부산시가 구직 청년에게 면접할 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드림 옷장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청년 일자리 지원 시책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부산에 거주하면서 면접을 앞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 준비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정장 세트, 구두, 벨트, 넥타이까지 다 이런 소품도 이제 무료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네. 올해 한 6,25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 배정을 했는데 사용자가 몰리면서 이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이 됐답니다. 네. 그래서 9월 달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것도 소진이 돼서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8,131명 정도가 그래요? 네, 무료 이용을 좀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응이 그래서 굉장히 부산시가 좋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3월까지 드림 옷장 사업 공백 없이 예산 네. 지원을 다 해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또래 피해자를 2달여간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이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가 오늘 이제 선고를 한 거고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제 19살 A군에게는 이제 징역 20년, 그다음에 19살 B군에게는 징역 17년, 그리고 이제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제 친구가 둘이 더 있습니다. C군, D군인데, 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일단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선고를 지금 한 상태고요. 이거 소식 처음에 이제 알려졌을 때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많이 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직업학교에서 이제 만난 친구를 반강제로 붙잡아 놓고 아르바이트비 빼앗고 또 폭행까지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네. 결국은 이제 물에 처박아서 고문도 하면서 이러면서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참혹한 그런 사건인데요. 네. 중벌, 엄벌에 처하도록 이렇게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도 퀴즈 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세요. 내용 좀 살펴볼까요? 0064님, 팥 하면 붕어빵?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고, 예. 이날 이 팥죽 써먹는다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내오신 것 같습니다. 3368님, 팥죽을 좋아해서 이때는 없는 솜씨 발휘해서 끓여 먹습니다. 시원한 동치미랑 먹으면 꿀맛이죠 하셨고, 조용신 씨, 엄마 생각나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팥죽.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따끈하게 끓여드릴 텐데 눈물이 나는군요 하셨고, 9874님, 새알 넣고 푹 끓인 팥죽 먹고 또 이 설탕 넣어서 단팥죽도 아주 맛있게 먹고 싶다고요. 6016님은 올해는 미처 끓이지 못하고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예, 팔 둘둘둘 쓰시는 분 긴긴 겨울밤 친구들과 이 화로불에 감자랑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밤새 놀이 산매경에 빠졌던 그 시절 그립습니다 하셨고, 3904님 제주도 친구 집에 왔는데 같이 귤 따고 있어요.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 22일 일요일입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또 낮이 가장 짧다는 날인데 이 팥의 붉은색이 양기를 뜻하기 때문에 음기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어서 이날 이 팥죽을 끓여 먹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절기상 이날 이름 무엇인지 정답과 함께 또 겨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프로그램 중간에 이 정답과 함께 쿠폰 받으실 분들 소개하고 끝날 때 정답 알려드리면서 또 쿠폰 받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시 19분입니다. 지역 소식 들어볼게요. 오늘 포항부터 가보겠습니다. 임서희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 날씨는 어떻습니까? 포항 날씨는 맑은 가운데 활동하기 무리 없는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8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밤 사이에도 영하 2도 정도까지만 떨어지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울진 죽변항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얼마 전 울진 죽변항에서 수산문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보통 울진에서 이런 축제를 열면 후포항에서 많이 열리는데요. 울진하면 이제 대게 축제가 생각나는데 이것도 후포항에서 열리나 봐요? 네, 이 대게 축제는 후포항이 맞고요. 예. 이번에 열린 수산물 축제는 죽변항에서 열렸습니다. 제1회고요. 그래서 저도 이 죽변항에 처음 가봤는데요. 포항에서는 정말 멀었습니다. 네, 알고 보니 이곳이 울진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고요. 조금만 그래요? 더 가면 강원도라고 하네요. 네. 가는 건 힘들었지만 도착해서 보니까 이 바다 풍경에 마음이 들떴는데요. 이 죽변항 그 이름 그대로 대나무도 있고요. 네. 예전에도 드라마도 찍었던 곳이더라고요. 아하. 예, 원래 드라마 촬영지는 또 풍경이 맞아요. 아름답잖아요. 예, 예. 죽변항으로 가보시죠. 뭐 잡는 배야? 대구 언제 나가요? 오전 새벽 3시 요즘 대구 맛이 어때요? 대구가 지철이죠. 자기소개해주세요. 강용호 배중호 몇 년 하셨습니까? 52년 거짓말 끝나 진짜요. 52년 했어요. 몇 살부터 하셨어요? 15살부터 했어요. 그럼 관광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고 어머니는 처음이라가 우리가 뭐 대접도 못 했는데 다음에는 2차 때는 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죽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조학형입니다. 죽변항은요 제1종 국가어항으로서 전국에 130여 개의 어항 중에서 지금 한창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이 동해안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미인이고 남자분 같으면 이 잘생긴 어항이다. 어항이 아주 아름다운가 봐요. 미항으로 유명한 죽변항. 아니 임소희 리포터는 아주 질문이 통통 튀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곳이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가 이 하트 해변이 있는데요. 네. 해변이 정말 하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하트 해변 절벽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소원을 비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이 항구는 이 관광지로서 개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네. 지난 2012년 이용 고도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2020년인 내년까지 이 친수 공간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네. 내년에 해양순환 레일 바이크가 생기면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유, 관광객들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관광지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곳에 좀 먹거리도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죽변항을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죽변항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교차하면 어종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제철을 맞은 대게도 있고요. 방어, 고등어, 삼치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물고기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죽변항의 장점입니다. 말하자면 해산물 종합 선물 세트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 그럼 예로부터 이 지역 향토 음식도 많이 발달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꽁치 느리미 국수인데요. 예. 느리미는 늘려서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꽁치를 끓는 물에 넣은 뒤 뼈다귀는 걸러내고요. 네. 나물과 함께 다시 끓여서 국수를 넣어서 먹는데요. 이 음식은 그 옛날 먹던 것이 적었던 시절 보릿고개를 견디게 해줬던 음식입니다. 네. 적은 재료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던 음식이었고요. 저도 먹어봤는데요. 이 국수에다가 김치 한 점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데요. 울진 죽변항입니다. 네. 예, 죽변면 분유해장 전명합니다. 꽁두국수가 제일 맛있습니다. 꽁치 죽변의 특미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국물 소고 소야. 맛 좋아, 맛 좋아. 꽁치 굽고 있는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어요. 맛있게. 맛이 어떻습니까? 고소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양미리 굽고요. 건어물 가게인데요. 오징어도 팔고요. 가자미도 팔고요.
양미리는요 뼈채로 몸통 전체다 끝에서 머리까지 먹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나요. 맛있다. 맛있죠? 저기 오징어는 피대기 오징어 최고 맛있는 거 도톰하고 달짝지근한 울진죽변에서 나는 오징어 구워서 숯불에 참숯에 구워가지고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게 영원한 죽변아. 기분. 헤이. 아유, 죽변항 가면 뭐 맛있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항상 즐겁습니까? 네, 상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너무 순박하고 친절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울진군엔 이번에 그 친절이라는 노란 캐릭터도 만들었거든요.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종이 풍부한 울진 죽변항을 오시면 제철을 맞은 대게뿐 아니라 방어회 등 다양한 음식도 맛보실 수 있고요. 또 사진 찍기 좋은 예쁜 하트 해변도 있으니까요. 네. 죽변항으로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임서희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기분 울적할 때 죽변항 가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아주 유쾌합니다. 자, 이번에 원주로 가볼게요. 윤지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원주 날씨 전해주세요. 네, 현재 기온 3도인데요. 네. 맑은 날씨 보이고 있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네, 원주에서는 어르신들의 이 자서전 낭독회 소식 준비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서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기술한 전기 또는 회고록을 말하는데요. 네. 총 12번의 자서전 쓰기 수업의 수료식으로 이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어르신 자서전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쓰고 낭독까지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부터 4개월 동안 어르신 자서전 쓰기, 나의 인생, 우리의 역사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네, 개인의 인생이 모여서 또 지역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네. 이 낭독회에서는 총 6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극장 무대에 올라 한 명씩 본인의 자서전 일부를 발췌해서 낭독했는데요. 네. 현장에서 만난 김화존 어르신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인생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떠나는 게 목표라고 하십니다. 김하준님 낭독 듣겠습니다. 저는 1939년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이항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1년 반을 하고 마쳤습니다. 24세 결혼했고 새 아이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쓰고 보니까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역시 내가 자서전 쓰기를 잘했구나. 왜냐하면 자기 삶을 돌아본다는 게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서전 쓸 만큼 삶을 살면 우리 사회가 금방 밝아질 것이다 해서 이렇게 계속 해주길 바라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삶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 유익했어요. 모두의 삶을 다 돌아보면 역사죠. 뭐 개인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할 것 같은 내 인생의 자서전 앞서 12번의 그 쓰기 수업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건지요? 네, 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 10명이 어르신 자서전 쓰기 수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원주뿐만이 아니라 춘천이나 또 멀리 단양에서 수업을 들으러 오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매주 소풍 가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수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뭐 희로애락이 담긴 인생 그래프 그려보기, 내 인생 10대 사건 뽑아보기, 나에게 쓰는 편지, 또 셀프 인터뷰, 일상을 담은 포토스토리 구성하기 등을 통해서 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글을 쓰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또 마무리할지 계획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합니다. 셀프 인터뷰, 그러니까 자신이 묻고 자신이 대답하든가 네, 아니면 맞습니다. 그 포토스토리 사진을 이렇게 게재하면서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놓는다든가 네. 참 쉽게 접근하도록 수업도 잘 짜여진 것 같은데 6분이 이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만나보신 올해 81의 김화존 어르신은 젊은 시절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배추 장사, 솜사탕 장사, 엿장사 등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네.
울산에서 자리를 잡은 후부터 독서회에 들어서 꾸준히 책을 읽었고 또 읽은 책을 적기 시작한 게 지금은 독서 노트가 1000권이 넘는다고 하시는데요. 대단하시네요. 네, 만약에 암 같은 중한 병이 들면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고 써놓았고 시신은 대학병원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눠줄 것도 없다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또 이향숙 씨는 특별할 것 없는 내 인생으로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을지 몰랐다며 앞으로 나의 이야기를 가족들을 봐준다면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을 글로써 전할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날 낭독회 현장에서 가족들도 함께 했는데 나의 인생을 또 가족과 함께 나눠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향숙 씨와 어르신 자서전 쓰기 강좌 조수정 강사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엔 자서전 하면은 큰 일을 했던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잘 인도해 주셔갖고 쓸 수 있었어요. 그걸 쓰다 보니까 글로 남기는 유언장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 아이들은 내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라도 한 번쯤 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못해줬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 이제 쓰신 원고를 이제 읽다 보면은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 얘기도 있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참여하시고 나면 좀 시원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속에 담아뒀던 얘기들도 끄집어내지 않고 가족한테 뭐 얘기도 못했던 얘기들이나 이런 얘기들도 이 안에서는 오히려 더 편하게 또 풀어놓으시기도 하고 뭔가 미처 못한 숙제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랜 세월 간직했던 자신만의 비밀도 여기다 다 털어낼 수 있었군요. 네. 글로 남기는 유언장이라는 말도 참 와닿는데 어쨌든 또 이 어르신들의 자서전 지역의 역사로서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는 지역의 협동조합과 또 도서관 등에서 자서전 쓰기 수업이 열리면서 지역의 또 역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서전을 쓰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낀 게 다들 여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 제일 만족해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서 지금의 내가 있고 또 그렇죠. 과거보다 더 단단해진 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나를 돌아보는 인생의 자서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윤지혜 리포터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함께 풀고 있는데요. 정답과 함께 역시 사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8495님. 아이가 오늘 학교 급식으로 3알이 들어있는 팥죽을 2그릇이나 먹었다고 자랑하네요. 예. 8177님. 어릴 때 할머니께서 팥죽 칼국수 끓여주시면 그러니까 팥 칼국수죠. 정말 맛있게 먹던 기억이 난다고요. 쌀이 귀해서 그런지 3알 대신 홍두깨 칼국수를 넣었는데 나중에 식은 뒤에 먹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주백금 여사님 보고 싶다고 하셨고 4182님 제가 첫 아들을 낳은 날 하얀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셨고요. 0523님 할머니 댁에 팥죽 먹으려고 주말에 갑니다. 아직 학생이라 방학 때 엄마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놀 수 있어서 좋다고요. 겨울이라 너무 좋다고 하셨고 7881님 아이들은 팥죽이 무섭게 생긴 음식이라며 싫어해서 팥붕어빵을 사달라고 하네요. 앞서 문자에서도 소개해드렸죠. 팥붕어빵. 1357님 음력으로 그날이 딱 제 생일이에요. 올해는 생일 케이크 대신에 팥죽으로 파티를 열어봐야 되겠네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도병린 씨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수제비를 같이 넣어 끓인 팥죽 한 그릇 주시면서 나이만큼 3알을 먹도록 한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한 개라도 더 먹이려고 한 어머니의 깊은 자식 사랑이 이 팥죽에 함께 있음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8177, 4182, 1357 이 세 분께 먼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절기상 이날은 무슨 날인지 팥죽을 끓여 먹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절기와 함께 여러분 나름대로 또 겨울을 나는 방법, 겨울을 즐기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쿠폰 여러 장 남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기온은 영상이지만 중부지방에서는 체감 기온이 영하권 곳이 많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이 추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5도, 세종 영하 6도, 전국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에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텐데 추위가 누그러지는 대신 미세먼지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네요. 내일은 충청북도, 광주, 전라북도, 부산, 대구 등이 나쁨 단계에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하늘 표정은 비슷하겠습니다. 가끔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주말인 내일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 시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 지방에 아침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밤늦게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도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월요일 강원 영동 지방을 제외한 중부 지방에 강수 예보 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다소 올라 서울 영상 5도를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풍랑특보가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는데 내실을 기해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의 건조특보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1.8도, 습도는 20%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입니다. 네, 겨울철 차량 점검은 자주 하고 계신가요? 배터리와 엔진 오일 또 타이어 점검은 언제나 필수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청권에서는 작업 때문에 정체가 심한 곳이 있는데요. 대전 부근 3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일대 2km 구간에서 밀리고 입장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도 역시 작업하느라 북천 한나들목 부근 5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들어서 오산 부근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일대 2km 구간에 정체가 남아있고요. 다시 기흥동탄 부근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바람 부근에서 하던 작업은 끝났지만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란나들목까지 5km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하고요. 더 가서 화성휴게소 일대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직분기점 부근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는 청주 방향인데요. 보은나들목에서 회인나들목 사이 2km 정체가 작업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40여 구가 나와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이 나온 곳은 법무부가 솔로몬 로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 부지로 무연고자 공동묘지가 일부 포함된 장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중국 스촨성 청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가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과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가 예정이 없던 방중을 통해 중국과 북미 대화 재개를 모색했으나 성과 없이 오늘 오후 귀국길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며칠 전에 이 소식 전해드렸었죠. 내년부터 한라산 백록담 아무 때나 갈 수 없다는 거요. 환경오염과 이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내년 2월부터 이 백록담으로 갈 수 있는 성판악과 관음사 2개 코스에 대해서 바로 예약제를 시행한다는 건데 대체 이 한라산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기에 이런 조치를 내린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이슈 포커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종도 정책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겨울 여행에 백미하면은 한라산 등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백록담 가는 길을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한라산 오를 수 있는 코스가 여러 가지죠? 네, 한라산을 오르는 코스는 총 5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네. 백록담 정상을 탐방할 수 있는 코스가 총 2곳으로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가 있고요. 네. 정상은 못 가지만 밑에 있는 윗세점과 남벽 분기점까지 갈 수 있는 코스가 총 3곳으로 되어 있는데 영실 코스, 어리목 코스, 돈내코 코스 이렇게 3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모두 이제 한라산 가려면 5개 코스가 있는데 백록담 정상까지 가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 이 2 코스가 내년 2월부터 예약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탐방 예약자는 말 그대로 탐방할 수 있는 등반 인원의 수를 제한하자는 정책인데요. 네. 인원수를 제한한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과도한 탐방객으로부터 한라산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예. 워낙에 방문객이 많다 보니 탐방로 곳곳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고 또 이것이 한라산의 식생이라던가 생태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된 건데요. 예. 또 게다가 또 탐방객들이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을 타고 오는 문제 또 관광객 같은 경우에 렌트카를 이용해서 오다 보니까 도로 정체라든가 불법 주차 문제가 네.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특히 성판악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탐방객들이 차량을 좀 무분별하게 가져오다 보니까 길가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는 문제로 점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예. 주변에 그래서 한라산, 예. 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라산을 오르는 탐방객 수를 조절하자는 내용으로 본격적인 검토가 좀 시작이 됐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한 2007년쯤인데요. 그래요? 예, 당시에는 탐방 예약제란 이름이 아니라 등산객 총량제라고 불렀었습니다. 네. 10년 전에는 연간 한 50만 수준이던 탐방객이 한 2007년에 들어서면서 75만까지 늘어나게 되고 또 일일 탐방객이 2,0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한라산 훼손 우려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논의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이후에도 줄기차게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고 결국 올해 들어서야 본격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교통체증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이 한라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환경 훼손되는 것도 또 문제고 그렇다면 이게 예약제로 간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겁니까? 탐방 예약제라는 내용에서 좀 알 수 있듯이 탐방로별로 적정한 수용력에 맞는 탐방객 숫자를 정하고 그 이상의 탐방객은 올려보내지 않겠다 이런 건데요. 네. 그리고 당일 입산 가능한 시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선착순에 못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입산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밝히고 있는 것은 성판악 코스의 경우 하루에 1,000명, 그리고 관음사 코스의 경우에는 500명으로 탐방객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원래는 당초 올해 10월부터 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리고 원래 당초 적정 탐방객도 성판악의 경우 700명, 관음사 코스는 480명 정도로 얘기가 됐습니다. 좀 더 늘어났네요. 네, 그렇죠.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또 시범 사업을 내년 2월부터 하겠다는 것이고 전면 도입은 언제 한다는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 취지보다는 좀 대폭 완화된 형태로 탐방 예약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훼손 방지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좀 더 인원을 제한하고 좀 더 빨리 이 예약제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일 것 같은데 지금 한라산의 상태가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매년 100만 명이 넘거나 이에 가까운 방문객이 한라산을 찾으면서 탐방로 곳곳이 굉장히 훼손이 심한 상태인데요. 이런 내용은 지난 8월 28일에 열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 4천년도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한라산 5개 탐방 코스를 찾는 탐방객이 2016년에 107만, 17년에 100만, 18년에 90만 수준인데 이게 매년 100만 명에 육박하는 탐방객이 방문하면서 급경사인 탐방로의 다밥, 그러니까 사람이 밟아서 생기는 압력에 의한 훼손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다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밥이 왜 문제냐면 이게 식성이 훼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토양에 물이 투과되기 힘든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토양이 유실되거나 침식되는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식생이 자리 잡을 수 없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지속적인 침식과 유실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는 붕괴 등의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라산 자연 생태계에 큰 악영향 그리고 안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서 그러네요. 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 들어보니까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라산 등반을. 그런데 전체 5개 코스 가운데 이 2개 코스 그러니까 성판악하고 관음사 코스만 이제 예약제로 되고 그러면 나머지 뭐 영실, 어리목, 돈내코 코스는 괜찮은 겁니까 상태가? 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선 학술조사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250m 구간 내 5건 이상 훼손이 좀 발견되는 비중도 이날 좀 얘기가 됐는데 돈내코 코스가 46%로 압도적으로 훼손이 심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뭐 앞선 2개 코스와는 좀 다른 코스에서 심각하다는 게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또 이게 이렇게 보면 코스의 특성상 훼손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약 탐방제를 진행하고 있는 성판악은 한 19%, 관음사 코스는 15% 순으로 훼손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리목이나 영실도 훼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어리목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 영실은 한 8%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리목 같은 경우에는 관음사 코스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훼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풍선 효과라고 해서 이 성판악 관음사 예약제로 가면 오히려 또 영실, 어리목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이곳 훼손도 또 더 심해지면 어떻게 했죠? 그것도 또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예. 이 백록담 가는 길을 이렇게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여론이 많은 것 같고요. 한라산이 갖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라던가 보존의 당위성을 거부하고 있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일부 관광산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관광객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는 그 무엇이라도 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연환경 훼손이 가장 큰 문제지만 또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주차 문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나온 얘기로는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탐방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앞서 좀 우선됐으면 그리고 이를 좀 잘 알리고 계도했으면 이런 주차 문제가 아무래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그래서 제주도가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탐방로 주변 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까지는 사실 불법이라도 방치를 해왔던 것인데 이를 바로 잡겠다 이런 의지로 좀 풀이가 되고요. 또 자가 차량이나 렌트카를 이용해서 탐방하려는 탐방객의 좀 편의를 위해서 제주국제대학교 맞은편 부지에 한 총 14억 9천만 원을 들여서 탐방객을 위한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또 주차장을 나가서 불법 주차한다거나 이런 부분 없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개인 차량이나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고 자제해야죠. 한라산을 방문해 주시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그 환승 주차장 만들어지면 이 탐방객들이 그 차를 거기다 세운 뒤에 대중교통 이용해서 혹은 셔틀을 이용해서 이 성판악 탐방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안내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라산 두고 이런 좀 묵직한 얘기를 나눴는데 겨울의 한라산 특히 이 눈 올 때의 이 설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사실 한라산은 사시사철 다 아름다운 산이고요.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감동을 선사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겨울산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산강 고지대 이상에만 눈이 쌓이고 천천히 녹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아무래도 설산의 매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이 내린 이후에 한라산을 굉장히 많이 찾는데요. 그리고 또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겨울 백록담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선정이 됐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보존의 필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만큼 탐방객 여러분들도 이번 탐방 예약제 등에 굉장히 많은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그 땅을 밟지 말고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만족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라산의 모습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예약제를 실시하는지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이슈 포커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종도 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는 화제 현장 서울에 이런 곳이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곽재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제가 정말 신기한 곳에 다녀왔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개장한 종강역 태양의 정원인데요. 제가 뉴스 했어요. 네, 이거. 뉴스도 봤고요, 저도. 그렇죠. 거기 이렇게 보면서 이미 많은 정보를 접하고 시민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궁금한데 맞아요. 주말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 정말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이 정원은 그냥 정원이 아닙니다. 이 정원에 다양한 꽃들과 식물들, 각종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지상의 햇빛을 모아서 지하까지 전달하는 혁신 기술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과일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저는 그 기술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지상의 빛을 어떻게 모아서 이렇게 지하로 가서 그 나무에서 열매도 다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더 자랑스러운 건 그 기술이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뿌듯한데 딱 들어가면은 뭐가 눈에 띕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종강역이 복잡하잖아요. 사람도 많고. 네, 그 보신각 바로 건너편 종로타워가 있는 출구. 그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몇 번 되는데요. 출구죠, 거기가? 3번 그리고 3-1번 출구. 네. 두 개의 출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종로타워 지하에 이제 서적이 있어요. 그 서적 바로 앞에 굉장히 많은 꽃들과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열매가 맺혀 있는 것들을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저는 더 신기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세상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하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조경도 조경이지만 저는 그 공간에서 딱 느꼈던 게 숨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도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하는 좀 답답한데. 네, 지하철이고 하니까 조금 답답하고 공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사실은 거기서 많이 쉬지 않고 지나다니셨던 분들도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나무나 이런 식물들이 많아서 공기 정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시에도 그것까지는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상상 이상,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또 해주더라고요. 종강역의 이 대변신을 시민들도 정말 좋아했거든요. 정말 웃음꽃이 피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소리도 들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태양의 정원 같은 공간을 곳곳에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테스트 모드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더 많은 유휴 공간들에 기대되네요. 이제 만들 생각이라고 합니다. 일단 현장으로 가서 현장의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직장이 여기여서 맨날 다녔었는데 겨울에도 봄이나 여름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도심 속의 정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딱 들어오는데 너무 여기 달라지는 거야. 공기가 딱 달라져서 느낀 게. 그렇지, 지하철이고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잘 안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버스 또 구경할래? 네, 우리 집에 이거 빨간 열매가 조금 나와서 화분 밑에 심어놨는데 화분 저기 빨간 열매 그대로 살아난대 이거. 이름보다 산호순지 뭔지 이거. 하여튼 우리 종각역이 세계적인 지하철역이 되겠다. 명소가 되겠다. 이렇게 느꼈어요. 여기 됐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내가 자랑을 많이 했다. 그 태양광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뭐 과실도 다 열고 뭐 한다고. 이거 오픈할 때 그런 방송한 거야? 아유, 다들 정말 대단히 만족하고 계시네요. 세계적인 지하철역이 될 것이다. 종강역을 지나는 분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뭐 마치 내 정원인 것처럼 좀 뿌듯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 공간을 멋지게 변신시키려는 시도는 사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앞서 미국 뉴욕에서도 지하 공간 재생 프로젝트 로라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됐던 기술, 이제 자연 채광 제어 기술이 똑같이 우리 종강역 태양의 정원에도 활용이 됐는데요. 바로 이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와 영국의 합작 벤처 기업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참 대단한 거죠. 이 자연 채광,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들이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잘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지하까지 네.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종로타워 바로 앞에 지상에 설치돼 있어요. 예. 약간 기둥으로 생겼고 위에는 이제 그릇같이 생긴 둥그런 장치가 있는데요. 어떤 판같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릇같이 둥그랗게 생겼어요. 그게 몇 개 정도 있어요? 그게 이제 8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둥그런 장치가 햇빛을 따라서 365도로 회전을 하면서 햇빛을 모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굴을 따라서 이제 밑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 그릇이 이제 집광, 네,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지하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투명한 빛과 관을 통해서 이 태양이 들어오는 길을 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정말 신기한데 일단 그 잘하고 있는 정원 말고요. 이렇게 위를 보셔서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 인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 바로 위쪽이 햇빛이 들어오는 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투명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투명한 관에 햇빛이 보인다는 게 그렇죠. 보여요, 진짜? 네. 뭐가 보입니까? 그게 이제 하얗게. 그래요. 하얗게 보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기술도 다 설명이 돼 있죠? 네. 그걸 이제 그 안에서 태양의 정원 안에서는 볼 수 없고요. 네. 종강역으로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붙어 있으니까 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또 이 관을 좀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 안전총괄과 김기현 과장에게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공간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서 보실 때 이렇게 그 LED 6개의 LED가 있고요. 이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저 가운데가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또 위에 이 천정 인테리어 위쪽에 보면은 저희가 그 햇빛이 들어오는 관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쪽 계단 위라든지 보행교 이쪽에서 보시면 옆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상부에 올라가면은 종로타워 빌딩 앞에 보면은 8개의 큰 집광기가 있습니다. 그 큰 반사거울 같은 건데요. 그걸로 통해서도 거기서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둥을.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과정을 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강역 태양의 정원을 이제 테스트 베드로 해서 저희가 이 기술을 검증을 하고요. 점차 서울의 지하 유휴공간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단순히 이제 식물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도 이제 햇빛을 지하 공간에 써주는 그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역사 안에 있다 보니까 보러 가기 따로 제한이 되는 날은 없는데요. 네. 일단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건 그 태양이 들어오는 굵은 관. 네, 그것과 그 옆에 이제 있는 6개의 조그만 LED 등. 그건 이제 흐릴 때 작동이 흐린 날도 되는. 있으니까. 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럴 때는 그 LED 등으로 예. 식물들을 이제 잘 가꾸고 있습니다. 뭐 지하 공간 아니더라도 큰 건물이나 뭐 아파트 이런 데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종강역의 태양의 정원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동지였는데요. 7739 그리고 송한규 씨 8663번 쓰시는 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더 좋은 기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